자,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도 좀 지금 반응이 좀 나오고 있어요. 역시 개장시황은 장우석 본부장님이죠. 볼빨간 주호영. 볼빨갛다고. 네. 자, 장우석 부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덥죠, 여기? 생각보다 좀 덥네요. 덥다기보다는 탁해요, 공기가. 저는 그거보다 예. 예. 제가 사실 방송할 때 진짜 예. 열이 납니다. 저는 실제로 좀 그래요. 얼굴이 빨개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 열이 나요. 실제 그렇군요. 흥분을 해서 흥분해서 너무 즐거우니까 흥분을 해서 좀 열이 나요. 네. 이해해 주시길. 네. 이걸 근데 뭐 네. 첫날이니까 네. 그럴 수 있죠. 혹시 계속 그럴 거예요. 원래 열 나요. 네. 그러면 조금. 네. 아니, 그만큼 좀 열과 성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네.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자, 뭐 네. 그 몇 가지만 좀 홍보를 예. 조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시죠. 네. 네. 자, 이제 그 혹시 이주 앵커 사극톤 잘합니까? 사극톤? 얼추 할 줄 알아요. 뭐 얼추? 네. 얼추면 해봤다는 얘기입니까? 괜찮습니다. 뭐 원하시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JTBC에서 하는 그 유튜브에 가서 네. 1시간 동안 사극톤으로 한 게 있어요, 방송을. 유튜브 보시면 좋은데 한번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테슬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테슬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해를 하십니다. 장우석은 테슬라를 싫어한다.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정말 길게 가실 분들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좋은 기업이다 네.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재미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인 뉴스에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이제 잠을요. 네. 우리 이조 앵커 몇 시간 잡니까 하루에? 제가 예. 원래 예전에는 예전에는, 4시간 반 잤어요. 하루에 4시간 반에? 네네. 거의 저 같은 삶을. 네. 최근에는 네. 좀 이렇게 제가 공백기를 가지면서 공백기 가지면서? 좀 네. 많이 잤는데 네. 원래는 한 4시간 반 정도만 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제가 잤던 잠에 반을 줄였어요. 한 달 동안. 더 줄이셨어요? 예, 더 줄였죠. 잠이 못 자는데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써갖고 네. 어젯밤에 탈구했습니다. 네, 최근에 배당책인데 네네. 사실 이제 그 배당책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매주 배당금이 들어오는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니까 52주가 배당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도 고위하신 분들은 주식을 팔 이유가 없다. 가져가면 좋은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죠. 오늘 첫 번째 나오는 날에 뭘 선물로 드리면 좋을까 해서 제가 그동안 유료로 판매했던 이 포트폴리오의 종목을 네. 오늘부터 52주간 오픈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오픈하면서 매주, 매주 수익률도 52주. 하나씩 좀 따라가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딱 얘기하는 순간에 이 종목이었다 하면 네. 끝나요. 그냥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네네. 그런 기업들로 오늘 할 건데요. 자, 한 가지 질문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그 저한테 만약에 제가 유료 강의하면 네. 다 알려드리잖아요. 포트폴리오를. 네네. 한 번에 듣는 방법, 돈 받고 아니면 공짜지만 하루하루 52주 동안 듣는 방법. 어떤 거 아시겠습니까? 웹툰도 웹툰도. 원래 웹툰도 네. 이렇게 되게 마음 쪼밋쪼밋할 때 그때 이제 또 다음 편 넘어가고 해야 되니까 하나씩 하시죠. 하나씩. 근데 제가 왜냐면 왜 고민했냐면 더 글로리 있잖아요. 네. 글로리가 갑자기 딱 하다가 끊겼잖아요. 네. 화를 엄청 내시더라고요. 이거 뭐야, 더 중요한 거 봐야 되는데 안 나와서. 그래서 약간 좀 그렇지만 저는 한 번씩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지금 몇째 주입니까? 2월? 둘째 주죠. 둘째 주죠. 네, 둘째 2월 주죠. 둘째 주에는요. 네.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이 대망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부터 애플을 매수하시게 되면 이제부터 매주 배당이 들어오는데요. 첫 번째 종목 애플인데 애플은요, 잘 보시면 딱 나옵니다. 여기 0.23을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네. 지급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페이먼트 데이트가 중요한 거예요. 지급일이 중요하겠죠. 네. 언제 들어오냐면요. 2월 16일 날입니다. 2월 16일이면 다음 주 목요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목요일인데 여러분들 보시는 이 애플에 대한 이 배당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매수하면 좋냐면 여기 나오죠. 레코데이트 이틀 전까지. 언제입니까? 2월 13일. 2월 10일이니까 2월 11일까지 매수하면 되는데요. 네. 2월 11일이면 T+2까지 해서 저기 달력이 없는 하여간 2월 11일까지 매수하시면 네. 배당 받을 수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니까요. 한번 채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이게 그 둘째 주에 줬던 배당을 이번에 좀 지연시켰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실적 이벤트가 생기면 조금 늦게 발표하는데 이번에 좀 늦게 지급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내년부터 다시 한번 둘째 주 넘어갈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이 애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PER이 26배로 높지가 않아요. 높지가 않은데 이렇게 훌륭한 기업이 배당을 주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할 거니까요. 첫 번 종목 애플 소개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하면 돈 내고 드신 분들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배당 저는 사실 지금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배당을 받고 애플요? 있고, 예, 애들 뭐 옛날부터 계속 받았으니까요, 저는. 네. 근데 왜 갑자기 선물을 주냐고 하면 저한테 질문하시겠습니까? 아, 왜 선물을 지금 주신 거예요? 이거 이제 ETF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ETF 출시가 임박했어요. 아, 한 3월쯤이면 다음 달쯤이면 네. 정식으로 나옵니다. ETF가. 그럼 이제 ETF가 나오면 다 오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한번 자, 이제 그러면 개장 해야죠. 시황을 한번 볼까요? 해야죠. 네. 한번 그 지수를 볼 건데요. 선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물인데 S&P 500 0.6% 하락이고요. 다우가 0.45% 하락. 그다음에 나스닥이 0.75% 하락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많이 달렸다. 너무 피곤한 게 아닌가. 네. 너무 많이 달린 게 아닌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커서 올라온 건데 실제 지난주 나왔던 공유지표 봤습니까? 네. 어마무시하잖아요. 네. 그 정도면은 파월이 뭐 했나 싶을 정도까지. 네. 파월은 경기가 망가져야 되는데 네. 더 막 급증하는 모습이 나와줘 갖고 아마 내일 파월이 이제 연설을 연설하는데 그때 뭔가 조금 의미 있는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시장이 미리 긴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걸로 좀 보여집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빠질 만한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무조건 올라가면 좋다. 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은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하락은요. 쌓여갑니다. 숙제처럼. 지금 안 빠지면 언제 확 빠져버려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숙제처럼 네. 쌓여가요. 계속. 안 네네. 빠져버리면 하락이. 그러니까 네. 올라가다가 어느 조정 받지 않으면 조정폭이 쌓여가고 한 번에 확 빠져버려요. 네네. 미국 주식은. 네. 그래서 오히려 빠지는 게 좋기 때문에 약간 빠지는 걸 용인하시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예전에 했던 거 패드 추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금리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금리 한번 보실 건데요. 네. 전 사실 고민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봤던 금리 인상의 그 경로가 2월달 0.25%, 네. 3월달 0.25%, 네. 5월달 동결 아니었습니까? 네. 그거 기억하세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 지난번 나왔던 공유지표 때문에 네. 이게 바뀌었습니다.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자, 여러분들 3월달 금리 인상은요 0.25%, 99.6% 거의 된 거죠? 네. 된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5월달 동결이었거든요. 딱 봤더니 오히려 0.25% 올리자가 71%로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금리 인상이 다시 빨라진 건데 그 다음에 6월달은 동결입니다. 동결. 여러분 생각하는 거 좀 더 올라가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땐 이것도 소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조금 더 빠질 걸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그러니까 미리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반등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갖고 지금 너무 기뻐할 때가 아니라 그렇죠. 사실 상황이 변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금리는 생각보다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는데 그렇죠. 시장은 꽤 많이 반등했기 때문에 그렇죠. 일정 조정을 해야죠. 해야죠. 아까 말씀하신 0.25% 3월이 끝난다고 가정하고 올라온 시장이에요. 네네. 근데 5월달 다시 한번 올리는 모습이 나올 걸로 예상하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빠져야 되는 거고 특히 여러분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테슬라 주식가가 지금 막 올라가서 갑자기 원복하겠습니까? 원래 상태로 가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좀 어렵겠죠. 네. 우리가 있는 거죠. 그와 네. 마찬가지로 지금 조금씩 글쎄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속도 조절 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3가지가 있는데요.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 시장은 과열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시장이 가장 하락의 이유가 큰 게 뭐냐? 실적 때문에 빠진다는 거 좀 보여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긴장감이 극대화하는 상황인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지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요. 시장의 과열이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같이 네. 좀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요. 올해 위에 있는 거 나스닥이 14.71%가 올라갔습니다. S&P 500 7.73%, 다우가 2.34 올라갔는데 7.73%가 올라갔던 이런 흐름을 본다 그러면요. S&P 500 역상 연평균 수익률이 10%거든요. 네. 왜 그러시죠? 다 왔네요. 다 온 거잖아요.
다 온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여기서 막 지수가 막 급등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네네.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영평 수익률만 쳐도 좋겠다 했는데 7.73%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다음 나스닥은요 13.7% 엄청나게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더 올라간다? 이 상태로 11월까지 계속 간다? 12월까지 간다? 무리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포 탐욕 지수가 탐욕계 극도의 탐욕을 보여줍니다. 76을 찍고 있는데요. 76이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1년 동안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최고점. 네. 최고점에 지금요. 언제 이런 수준까지 이게 왔어요? 보시면 작년도부터 쭉 선을 그은 건데요. 높아봤자 70대였습니다. 70 초반. 네네. 지금 처음 찍은 거예요. 76을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작년 1년 전에 27이었습니다. 얼마나 올라간 겁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이때 매수하는 거거든요. 극도로 공포스러울 때. 네네. 지금은 약간 팔 때다라고 좀 보여드리고요. 혹시 이런 분 있지 않겠습니까? 뭐 물론 우리 이주연크 아닙니다만 저처럼 막 전세 막 은행에 빚이 많은 사람들은 저도 그래요. 아이고 뭐 그런 거 아니고 오늘 첫날인데 벌써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아니, 네. 그렇다 치면 네네. 급하신 분들은 네. 약간 좀 물량을 좀 팔아서 현금화 시킨 다음에 급한 불을 끄는 거 나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제가 보기에는 동의하시면요. 네네. 그다음에 이 그림 보시면요. 지금 이제 저희가 봄을 의미해요. 곰이 뭡니까? 곰은. 그렇죠. 베어마켓이거든요. 네. 베어마켓이 지금 황소를 먹는 그런 모습 보여줘 갖고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지금은 주식을 살 타임이라 생각하시겠지만 빠지면 죽는다. 먹힌다는 그림을 잘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그림이죠. 또 한 가지 그림은요. 파이낸스 타임즈가 보도한 글인데요. 지금의 랠리는 쓰레기 랠리다. 이거 좀 표현이 좀 되게 그러네요. 좀 강하죠. 네. 트래시세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쓰레기 랠리라고 좀 표현하기 좀 모호합니다만 네네. 그 이유를 좀 보시면 좋은데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카바나 있잖아요. 카바나가 작년도에 98%가 빠진 다음에 올해 1월 달만요. 114%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카바나 혹시 아시죠? 네, 그 중고차. 네. 근데 자동차 자판기. 이렇게 자판기처럼 네네. 하는 건데 이들은 이미 중고차를 이미 산 다음에 급락하는 바람에 솔직한 얘기로 월가에서 이미 부도한 기업으로 거의 정평이 나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예, 만축고 올라왔다는 거. 네. 오픈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국의 직방 다방 같은 기업이죠. 네네. 92% 빠진 다음에 106%가 오늘 반등했습니다. 1월 달에. 루시도 똑같이 80% 빠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고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빠진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한결같이 돈을 못 버는 기업들로 분류가 되는 기업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이제 지난주 주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지인이 카바나 딱 보면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본전에 온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시거든요.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죠. 예. 지금 저거 100% 올라갔으니까 지금 한 예. 손실률 70% 정도 되겠네요. 네. 마이너스 70%. 이게 아니거든요. 네. 보여드리면요. 네. 카바나 주가 차트 이겁니다. 카바나 고점이 370달러예요. 네. 지금 얼마입니까? 그리고 올라와서 14. 100%가 넘게 올라와서 14.45달러거든요. 14.45달러가 370까지 가려면 몇 배가 더 올라가야 됩니까? 계산되십니까? 이주 앵커? 20배 가야죠. 20배. 아니죠. 30배 20 몇 배 가야 되네요. 20 몇 배. 한 25배? 네, 가야 그쵸. 되는 건데 우리끼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보죠. 25배 가겠습니까? 라는 거죠. 제 얘기는. 텐베거 찾는 것도 어려운데. 텐버거도 이렇게 글쎄요. 좀 어려운 하여간 어렵죠.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카바나. 어펌, 그러니까 할부 기업이죠. 네. 어펌홀리스 역시 고점이 180까지 갔다가요. 지금 18달러입니다. 10배로 올라간 상황이죠. 아까 올라왔지만 미미해요. 미미합니다. 자, 코인베이스 역시 반등했지만 미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엄청 올라갔으니까 사실 사고 싶어요. 사고 싶지만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충분히 그냥 단순한 반등이다. 네네. 봐도 과언이 아닌 걸로 보이니까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똑같아요. 이것도 리얼머니 나온 기사인데 쓰레기를 향한 대시라고 좀 표현했어요. 이번 랠리가. 아니 근데 기사들이 일제 이런 식이에요. 이런 약속이라도 식입니다. 예. 한 듯이. 제가 사실은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글로벌 라이브에 제가 반은 안 나왔어요. 네네. 너무 몸이 피곤해갖고 책도 네. 써야 돼서 네. 못 나왔는데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 나가서는 매번 저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지금 너무 랠리가 너무 과하다, 심하다. 조만간 좀 빠질 것이고 근데 네. 그게 크게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빠져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용인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네네. 분명히 주의를 들었는데 약간 이런 기사가 많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단계에서 보시게 되면 이건 여기는 뭐냐면요. 마켓워치는 지금 나와주고 있는 시장의 랠리는 결국 뭘 봐야 되냐면 달러를 같이 봐야 되는 달러가 지금
다시 한번 반등할 것 같다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달러가 반등하면 주가가 빠지거든요. 빠지죠. 한번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달러에 대해서 테크니컬 분석 안 하는데 차트 분석 혹시 할 줄 아세요? 아니 저 몰라요. 몰라. 아, 차트는 좀 피보나치 뭐 수열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모르겠는데 여기는 보시게 되면 이중 바닥. 네. 이게 이중 바닥 여기 한 번 두 번째 나온 거예요. 이런 이중 바닥에 나와준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테크니컬 분석한 건데 지금 100이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102에서 어떤 분들은 110까지 간다라는 전망이 있다는 겁니다. 네네. 여러분들 이것도 또한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금리에 대한 인상을 다시 한번 높아진 거라고 보시면 그쵸. 되거든요. 그래서 네.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이 조정을 받을 건데 그게 지금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오해가 네, 있으신 네, 것 네. 같아서 네. 지금 댓글창에도 네. 나도 16년 전에 마소 살 때 다 이런 기사들 뿐이었음 강사 이런 건데 네. 그 지금 상황에서 적자 기업들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지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 아니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아니 적자 기업 말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업들 네네. 하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제가 그건 안 보여드립니다만 예탁원이 지금 많이 보유한 종목 중에서 순별산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네네. 의외로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언급했던 그런 류의 종목들이 네네. 많이 눈에 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차트를 보게 되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아니고 단순 반등이니까 매우 조심해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 사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죠.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달러 엔도 보시게 되면 달러 엔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엔을 대거 매수한 다음에 네. 좀 어려워하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이주호 앵커도 아는 분입니다. 넘어가고 지금 달러엔 똑같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건 네. 올라가면 이게 달러가 강해지는 겁니다. 네. 보시면 지금 현재 이게 지금 51선에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흔히 차트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뚫고 올라가서 계속 올라갈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시장의 매크로적인 부분이 넉넉치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네. 이걸 보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나왔던 고용지표인데 솔직히 저는 이제 놀랐어요. 18만 건도 놀라운데 51만 7천 건 네. 이게 나온 거거든요. 실업률 3.6도 대단한데 3.4%가 나온 겁니다. 이거 완전 고용도 초 울트라 메가톤급의 완전 고용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러면 여러분들 혹시 이 다음 날 만약에 금리 인상이 있었다 그러면 파월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이번에 바뀌었어요. 네네. 먼저 금리 상하고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파월이 이제 어차피 내일 얘기할 건데 이런 수치를 보게 되면 파월이 뭐라 했을까? 당연히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겠죠. 굉장히 지금- 제가 시장이 과열될 걸 예비해서 네. 조금 더 시장을 누를 만한 멘트했을 것 같아요. 네네. 이거 넘어갔습니다만 저는 그게 이미 보이거든요. 그다음 아마 내일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거 나와주는 이 수치가 너무 좀 위험해 보인다. 제가 볼 때는 주가도 빠질 걸로 네네. 예상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울고 싶은데 뺨을 맞은 게 아닌가 단순하게라고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요. 작년에 아카데미 윌 시상 스미스가. 윌 스미스가 맞아요. 크리스 룩을 때린 건데 네. 제가 봤더니 그 뭐 와이프에 대해서 이렇게 뭐 그 머리가 없는 거에 대해서 어떤 영화를 이렇게 지칭했죠. 어떤 네네.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아. 그 영화 뭐였죠? 이렇게 그 막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걸 비꼬아서 유머를 했어요. 그렇죠. 유머를 아. 했는데 이제 윌 스미스는 자기 와이프니까 그쵸. 기분 나고 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흔히 빠진 이 폭이 정말 단순하게 빠진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조금 더 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이벤트가 없는 게 아니고 아까도 방송하시면서 얘기하는 게 2월 14일 날 CPI가 나오잖아요. 그쵸. 네. CPI 가장 중요했던 다시 한번 부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요. 주택 서비스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어요. 네. 지금 물건 다 빠지고 있는데 주택 서비스만 나올로 버티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택 서비스가 여러분 아실 것처럼 그 CPI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맞아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집값이 빠지면 좋은데 약간의 시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언제쯤 빠진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에서 치면 네. 사실 전세 그 턴을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대략 2년 정도는 걸린다. 왜냐면 그 정도는 돼야 재계약이 되니까. 맞아요. 네. 한국으로 참고는 한국은 그렇고 여기는 네. 아니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때 표현한 걸 치게 되면 오너스 이퀴밸런트 렌트라고 하는 네. OER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환산 임대료 즉 이게 집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세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네, 집주인한테. 나는 집을 사고 내 네. 집인데 내 내 집인데. 집이지만 그거를 월세로 환산했을 때 얼마냐. 임대할 때 얼마나 할 거냐 그쵸, 이거 그쵸. 아니잖아요. 네, 근데 네. 지금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당장 이번 달에 빠질지 다음 달에 빠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네. 지금도 만약에 그 핵심 주거 비용 서비스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요.
제가 볼 때 2월 14일 날 CPI 물론 떨어져도 그렇게 넉넉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미 그걸 또 언급했기 때문에 네네. 많은 분들이 그걸 보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 이렇게 많이 빠질까? 라고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긴장감이 극대화된 시장이라는 걸 보여드리면서 요 페이지 보시면서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겁니다. 내일인데요. 11시에 칼라일 그룹의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이랑 같이 인터뷰해요. 네네. 밥까지 먹어요 이분이요. 이거 1시에 끝나거든요. 네네. 오찬이 있고. 그 동부 시간 1시에요? 아니면 11시 동부 시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그래서 예, 2시간 우리 동안. 시간으로는 어느 우리 정도 시간으로 될까요, 보게 그러면? 되면 새벽 1시부터 네. 새벽 3시까지 새벽 3시 정도까지. 꽤 긴 시간 동안 미팅이 이루어지는데 밥도 먹고 굉장히 편한 분위기를 할 거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볼 때 이렇게 은연중에 이 파월의 어떤 그런 시장에 대한 느낌이 이거 너무 고용지표 강한 바람에 네. 내가 좀 금리를 좀 카드를 좀 만지작거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설사 그 이분이 얘기 안 해도 아마 좀 있으면 잠시 후면 여러 가지 아이비들이 야 고용지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물가가 이런 네네.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질 걸로 보이니까요.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건 내일 저희가 누가 이걸 얘기해 줄까요? 네. 내일 안 나오세요? 아니 이걸 11시 새벽 1시니까 네네. 다음 날 결과를 얘기할 그쵸, 수 있겠네요. 그쵸.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아까 보였던 패드 추출에 보여주고 있는 금리 인상 부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건 혹시 아다니 아세요? 유명하죠. 유명하죠. 그 인도의 신은 급부상한 재벌인데. 근데 이번에 주가 빠지면서 힌덴버그 리서치가 디스했잖아요. 네네. 그쵸. 그래서 주가가 빠졌는데 거의 지금 엄청 내려왔더라고요. 부자 순위가 네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여러 가지 인도에 있는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분들이 감싸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뭔가 냄새가 많이 나죠. 그렇죠. 아니 그 뭐 부자 유혹이. 애초에 그 모디 총리 예. 아다니 비행기 타고 다니고 네, 이게 뭔가 그렇죠. 좀 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진짜 크게 문제가 되면 인도가 또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로 과거에 어떤 느낌이 나냐면 물론 딱 비교하기 뭐합니다만 약간 헝다 같은 느낌이 나요. 헝다가 차이가 많습니다만 네네. 뭔가 지금 인도 전체 시장에 큰 악재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뭔가 도사리고 있는 억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좀 시장이 긴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기사가 CNBC 대문짝에 걸려 있는 기사거든요. 네. 헤드라인 기사이기 때문에 잘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사실 한번 근데 드립니다. 예. 그 인도가 최근에 뭐 이제 뭐 그 어디입니까? 애플 공장, 중국 공장, 폭스콘이 뭐 이제 옮기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아직 인도 경제가 전 세계랑 지금 교류하고 있는 물량도 지금 많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터지게 되면 그러니까 글로벌로 얼마나 좀 큰 충격이 오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을까요? 실제는 이제 이게 이 아다니 그룹에 대한 실제 정확한 내용이 아직까지 전달 안 됐기 때문에 네네. 기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모릅니다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큰 기대감 정도 꺾인 정도?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만약에 우리가 유럽에서 무슨 일이 터졌다. 네. 그럼 진짜 전 세계가 출렁거립니다. 영국 출렁거려요. 봤던 것처럼.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아르헨티나에서 무슨 일이 터졌다. 사실 그거는 엄청 큰 일이긴 하지만 세계가 출렁거리진 않잖아요. 그럼 인도가 만약에 이 사건이 좀 더 커지게 됐을 때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게? 뭐 포스트 차이나로 불려주고 있는 국가에 큰 이변이 나게 되면 이것도 적진 않겠죠. 네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폭스콘도 인도로 옮기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전기차도 인도에서 뭔가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결과 나와봐야겠지만 작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그 데미지가. 네네. 좀 더 보시고 나중에 결과를 한번 네네, 말씀드려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실적인데 여러분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실적을. 이게 실적 때문에 저는 상당히 걱정스러운데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실적이요.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S&P 500에 대한 기업 실적이 코로나 이후에 처음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적이 이익이요. 프로핏이 네. 처음 나온 건데 솔직한 얘기로 팬데믹하고 비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굳건하죠. 이게 네. 반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반응 안 되고 좀 이따 제가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현재 이 파란색하고요. 주황색을 보시면 좋은데 이게 주황색 EPS고 이 파란색이 PR인데 EPS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내려오고 있죠. 근데 퍼는 올라가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주가를 나눈 거죠. EPS 나누는 그쵸. 퍼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결국 뭐냐면 EPS가 줄고 있어서 지금 퍼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무슨 얘기가 하냐면 퍼가 주가 올라가는 게 지금은 퍼가 높아지다 보니까 올라간 거기 때문에 시적 같이 올라가면 좋은데 시적은 빠지고 있고 퍼만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매우 우려스러운 그런 모습이라는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많은 왜 실적이 좋냐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림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애널리스트들이요 실적은 무시하고 지금 페어에 패드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패드가 지금 이게 좀 오래된 기사니까 보시게 되면 한 달 전만 해도 패드가 지금 솔직한 얘기로 금리를 3월까지 올리면 끝난다고 많이 판단했잖아요. 네네. 그걸 보면서 수많은 애널리스트 전문가분들이 실적은 무시하고 계속 목표 주가를 올리는 모습이 나온 다음에 이게 현재 최근에 목표 주가 올린 기업들이 100개가 육박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오죠 여기. 네네. 그러니까 S&P 500 중에서 타겟 프라이스를 올린 기업들 숫자인데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만약에 100개 더 올리게 되면 최근 한 6,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가는 겁니다. 실적은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미 실적이 엉망인데 금리가 빠질 걸 대비해서 그만큼 땡겨 온 거예요, 미 실적을. 그러니까 요게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아 지금 올라온 이유가 바로 이런 거 때문이었구나. 네네. 라고 판단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엔 또 뭐가 있냐면요. 금리가 빠지면 달러까지 빠진다는 게 감안되어 있는데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사실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저는 여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애널리스트들이 냉철하게 실적을 판단하면 어떨까라고 좀 얘기하고 있고요. 와. 여러분 요 그림은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많이 인용되고 있는 그림인데 요거 좀 제가 설명드릴게요. 좀 빠릅니까? 속도가?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이게 몸이 10시 반에 딱 맞춰져 있어요. 아직은 서머 타임이 서머 타임.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네, 때문에. 지금은 뭐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요? 11시 반, 11시 반. 네. 여기 저 모르시구나. 10시 40분이 돼야지 네. 저기 이제 계신 분이 나가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여기 이제 닫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빨리 나가야 되는 아니, 제가 이제 빨리 끊을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연준의 피봇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표를 보시면 좋은데요. 이 표에 이 파란색이 나스닥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이 현재 지금 그 금리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금리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시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다가 딱 멈추고 하락하잖아요. 네. 주황색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요때 피봇을 전환할 때 동결하고 나서 하락할 때 요거 피봇이라는데 이 피봇 전에 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줘요. 피봇은 이미 신호를 주죠. 그 시장에서 네. 이렇게 할 거다. 할 때는 주가 얼마나 올라가면 40%가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막상 이 피봇이 끝난 다음에 주가 금리가 내리부터는 주가 내리막길을 걸어요. 네. 이거 왠지 혹시 아세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럼 이거는 경기 침체 때문인 거예요? 매크로상에 다 있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판단이 좋은 게 뭐냐면요. 실적을 보시면 됩니다. 실적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예, 요건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의 파란색의 EPS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이 파란색이 빠지는 큰 구간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옵니다. 네. 첫 번째 닷컴 버블 때, 두 번째 금융위기 때, 세 번째 코로나 때 많이 빠지죠. 이렇게 네네. 파란색 빠지는 네. 모습 나왔죠. 여러분들 막 여러 가지 얘기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실적이 빠지면 지수는 여지없이 빠집니다. 그렇죠. 예. 네. 그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매크로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분들은 이걸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실적이 갑자기 팬데믹에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더 깊어지고 있어요. 지금 실제 실적에 네. 안 좋은 부분들이. 근데 주가 올라간다? 라는 건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어닝 가이드 낮춘 다음에 전망치 낮춘 다음에 그날 주가가 빠진 게 0.59%가 빠졌거든요. 네네. 거의 안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직전 분기에 낮춘 다음에 얼마 빠진 지 기억하세요? 못 하시죠? 정확하게 그때 기억나요. 네. 6%가 급락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지만 금리가 내릴 거기 때문에 네. 실적이 좋아질 건데 좀 참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파다하다 보니까 실적에도 안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놀라지 마시고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되고요. 그리고 네. 지금 그 댓글창에도 보니까 장우석 부사장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적이 많지 않은데라고 하면서 그런 댓글도 좀 있었고요. 시황은 또 제 전문이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들 혹시 막 장이 빠질 때 팔고 싶을 때 또 실적이 좋으면 그렇게 얘기하고 네. 막 사고 싶을 때 실적이 안 좋아지면 저 사지 마라 라는 네. 조언을 꽤 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에 어떤 시장에 대한 브레이크 거는 그런 기사가 되게 많아요. 월가에서 아까 네네. 그림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속도전하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강력한 시그널 아니면 이번처럼 공시지표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좀 나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이런 정도의 증거가 없으면 그래서 주식을 막 대거 사 먹는 모습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신규 매수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네.
포모라고 네. 해서 보통 그쵸, 이제 지금 그쵸. 못 사면 큰일 날 것 같은 지금 뒤늦게 네. 그런 분들은 조금씩 몇 달 좀 뒤로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리고요. 실제로 좋아지는 모습이 안 나오면 어떤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잠깐 한 1분만 끌어주시면 네.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예컨대 이제 앞서 그 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작년 한 해 동안 80% 가량 주가 하락한 종목을 내가 들고 있다. 그런데 겨우 1월 한 달 동안 100% 올랐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손실률 한 50%, 60%이 정도 되는 종목인데 그럼 지금이라도 이걸 뭐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건가? 왜냐하면 우리가 플러스 났을 때에는 비중 네. 조절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미 한 50% 손실 났을 때에는 비중 조절이 오히려 손실 확정밖에 안 되는 거라 네. 이게 알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느낌? 어차피 여러분들이 해왔던 행태들, 그러니까 정리식 투자는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네네.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오늘 아마 보시고 사실 분도 계실 거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최소한 아까 보여드렸던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다. 네네. 그냥 그거는 뭐 패스하시고 어차피 반등할 때 또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네.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잘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스포크가 보여주고 있는 요 그림 하나 보시면 네네. 아마 이해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걸 왜 제가 이제 이걸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원래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국내에서는 안 먹혀요. 돌아가지가 않아요. 네네. 이게 왜 뭐가 이렇게 언어적으로 걸려 있는가? 해외에서 안 열리는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맞아요. 사이트거든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실적에 대한 모든 걸 보여주는 건데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현재 지금 실적이 한 반 정도 왔거든요. 네. 250개 정도 기업 발표했는데 보시면요. 2월 3일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자죠. EPS 비트율이 65%, 매출 비트율이 60%. 이게 평균이요. 7, 80%입니다. 맞아요. 아시죠? 네, 맞아요. 7, 80%예요. 굉장히 낮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가이던스 올린 게 8%, 낮춘 게 9%. 내린 게 많잖아요. 네. 근데 평균 하루 수익률이 1.16% 올라간 거예요. 네. 원래 이런 수치가 안 나오거든요. 그쵸. 여기 나온 것처럼 가이던스가 낮춰지게 되면 어기머 주가는 빠져버립니다. 네네. 근데 제가 지난주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올해 낮춘 게 올라가는 상황이 돼요. 지금은.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너무 과도한 희망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게 만약에 깔려 있으면 보여주면 좋은데 이미 나와주고 있는 거니까 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요즘에 또 제가 조금 욕을 덜 먹어요. 앵커님. 왜요? 예전에 이제 뭐 그 제가 또 많이 얘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엔비디아 아니었습니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인데 뭐 주가 빠지니까 뭐 장방골 이렇게 소리 났었는데 그 챗 GPT 있잖아요. 네네. 재미난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챗 GPT에 대한 그림이 좀 안 보이는데 보시면 보일까요? 이제 언급량인데요. 서치에 대한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급등하고 있어요. 급등. 그쵸. 챗 GPT가. 네.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관심이 커져 있는 게 이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버즈피드 같은 거는 막 두세 배 올랐거든요. 네네. AI 막 다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올라가는 상황도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 역시 이런 거에 따라 주가도 올라왔는데 네. 그 또한 좀 제가 뭐 버블이 많이 껴 있는 게 아닌가. 아. 좀 더 냉정하게 투자하시길 다시 한번 얘기하고 네. 엔비디아 실적이 좋은 기업이니까 가져가시면 좋은데 일단 2월 20일 실적을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리고요. 봤더니 이 언급량 봤더니 최근에 언급량 중에서 해리 왕자가 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낮게 돼 있습니다만 네. 해리 왕자 아시죠? 네. 그 영국 사고뭉치. 음. 예, 뭐 그분도 있고 카다시안도 있네. 카라시안도 있고 일론 머스크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기고 몇 배 이겼어요. 아. 그만큼 챗 GPT가 유행이니까 잘 보시면. 저 마지막으로 그거 답변 한 번만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앞서 지금 저 댓글창에도 좀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러니까 다행히 만약에 이번 1월 직전에 물 탔어요. 그래서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살짝 비중 조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기업이라고 치는 엔비디아도 사실 아직 마이너스권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좀 앞으로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분들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런 분들 그냥 기다리면 되죠. 그냥 기다려요. 예. 왜냐하면 언제 어느 정도 빠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네. 미리 대응하실 필요 없다.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신규 매수자에 대한 부분을 경고하는 네네. 거기 때문에 네네.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꾸준히 3억 오는 거 이상 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건 잘한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보시게 되면
조금 빠지면 엄청 걱정스럽고 올라가면 막 욕심나고 해서 네네. 잠깐 브레이크 걸어드린 거예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맵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맵인데요. 테슬라 최근에 이슈가 많아요. 또 호재가 많기 때문에 네네.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테슬라는 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고 테슬라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아요. 짜게 보고 있는 모닝스타발 테슬라 적정 주가 얼마냐? 250달러입니다, 여러분들. 모닝스타가 250이라고요? 모닝스타. 예. 그 보수적으로 보는 모닝스타가요? 그렇죠. 그것만 제가 아까 보여드린 머니 보감의 네. 핵심이 그거예요. 핵심이 그겁니다. 그렇게 짜게 보고 있는 모닝스타가 250을 제시했으면 그만한 이유가 물론 그 내용은 모르잖아요. 네네. 모르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목표 주가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게 페어밸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져가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일론 머스크 얘기하면 입이 좀 뭔가 좀 짜증 나는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고 주가 좋은 기업이니까 가져가라고 조언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엔비디아부터 성장주가 오늘 대부분 다 1% 하락을 좀 보여줄 거를 좀 보여집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고, 딱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실 때 몇 번 말씀드렸죠. 딱 대각선을 긋게 되면 이 위에 있는 게 성장주, 아래에 있는 게 가치주거든요. 네네. 이게 항상 엇갈리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아마 위에 있는 것들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에너지 관련 기업들 조금씩 올라올 것 같고요. 가치주 위주의 상승이 좀 나올 걸로 보여주니까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10시 43분까지 시황을 짚어봤는데 나중에 이제 서머 타임 시작되고 나면 10시 30분에 개장하는데 그때 또 이 정도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왠지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이 정도까지 해서 하고 딱 오픈하는 거 보고 좀 더 그렇죠. 봐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그렇게 하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이주호 앵커랑 함께라면 뭐 50분도 하겠습니다. 50분까지. 왜냐면 이제 워낙 편하게 잘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자, 저도 사실 오늘 첫날인데 그래도 많은 그 분들께서 다행히 저희가 오늘 진행하는 방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도 뭐 힘을 내고 여러분들과 매일매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주일 5일 내내 저는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장우석 부사장님도 일주일 5일 내내 함께 해주실 거니까 그렇죠. 제가 여기서 지금 쐐기를 박는 겁니다.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다시 같은 시간에 같은 9시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같이 그냥 인사하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9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